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이입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미래에셋증권의 AI 바이위클리 리포트를 중심으로 유진투자증권 리포트, 그리고 몇몇 기업들의 실적 발표 자료들입니다. 이 자료들을 쭉 보니까 공통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모두가 엔비디아, 티커 NVDA만 쳐다보고 있는데 과연 AI 혁명의 진짜 돈은 거기에만 있을까? 우리가 혹시 완전히 다른 곳을 봐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질문이요. 오늘 저희 분석이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바로 지난주죠. 11월 28일에 나온 그 미래에셋 리포트가 아주 직접적인 힌트를 주고 있어요. 최근에 구글이 제미나이 3.0%를 딱 내놓으면서 한동안 나왔던 데이터 고갈 우려를 그냥 완전히 잠재워 버렸거든요. 아, 그랬죠. 네, AI 모델 성능은 앞으로도 계속 어쩌면 더 가파르게 성장할 거라는 게 이제 명확해진 거죠. 모델이 똑똑해지는 건 뭐 좋은 소식인데 그게 왜 우리가 엔비디아 너머를 봐야 한다는 신호가 될까요? 바로 거기서 이제 병목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I 모델이라는 이 거대한 두뇌는 점점 커지고 똑똑해지는데 정작 이 두뇌의 뉴런들을 연결해주는 신경망이 속도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신경망이요? 네, 리포트 표현을 빌리자면 데이터 센터를 꽉 채우고 있는 구리선, 그러니까 구리 케이블이 이제 물리적인 한계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아하,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빠른 슈퍼카 엔진, 이게 AI 칩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만들어도 도로 자체가 꽉 막힌 비포장 도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군요. 기존의 구리선 고속도로가 이제 꽉 막혔으니 완전히 새로운 교통 시스템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관케이블 KTX라는 비유가 아주 딱 맞는 거죠. 이제 데이터 센터 안팎의 연결은 광학, 그러니까 빛으로 가는 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구글이 이길까, 엔비디아가 이길까 이걸 맞추는 것보다 어차피 이 둘이 모두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이 새로운 광통신 인프라에 더 확실한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이 자료들의 핵심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그 광케이블 KTX를 건설하는 회사들, 거기가 어딘지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보내주신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딱 두 회사를 지목하던데 바로 루멘텀, 티커는 LITE, 그리고 코히런트, 티커 COHR이었습니다. 먼저 루멘텀부터 한번 자세히 볼까요? 네, 루멘텀, 그러니까 LITE의 핵심은요. 구글의 TPU 인프라에 들어가는 OCS, 즉 광스위치 시장을 거의 선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광스위치요? 네, 이건 기존의 전기 신호가 아니라 말 그대로 빛을 이용해서 칩과 칩을 직접 연결하는 기술인데요. 데이터 전송 속도는 획기적으로 높이고 전력 소모는 확 줄여주니까 AI 데이터 센터에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루멘텀이 이 분야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겁니다. 아, 구글의 핵심 파트너다. 이건 알겠는데 그럼 엔비디아 쪽하고는 아예 상관이 없는 건가요? 만약에 AI 시장이 엔비디아 중심으로 확 가버리면 루멘텀은 좀 곤란해지는 거 아닌가요? 800G 모듈에 들어가는 고성능 레이저 공급망의 4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와, 잠깐만요. 그건 진짜 대단한데요? 아니, 그러니까 AI 칩 전쟁의 제일 강력한 라이벌, 구글이랑 엔비디아 양쪽 모두한테 우리가 없으면 당신의 칩 재성능 못 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핵심 부품을 다 공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벽한 양수겸장 포지션인 겁니다. 누가 이기든 루멘텀은 돈을 버는 구조를 이미 만들어 놓은 거죠. 이야, 비유하자면 칩 제조사들이 막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터에서 한 발짝 따 떨어져서 양쪽에 무기를 공급하는 군수업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군수업체 비유하고 와닿네요. 알겠습니다. 루멘텀은 양쪽 모두의 핵심 부품을 파는 아주 영리한 전략가 포지션이군요. 그럼 두 번째로 언급된 코히런트, COHR은 어떤 회사인가요? 루멘텀이랑 비슷한가요? 아니면 좀 다른가요? 코히런트는 결이 좀 다릅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은 수직 계열화에 있습니다. 수직 계열화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치 아주 훌륭한 레스토랑 셰프가 직접 채소를 키우는 농장, 소를 키우는 목장, 심지어 그릇 만드는 공장까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요. 아, 광통신 모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아주 작은 부품부터 최종 완제품까지 거의 모든 걸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군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강점이 되는 거죠?
그냥 잘하는 데서 부품 사와서 조립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평소에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지금처럼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해서 너도 나도 800G 그리고 곧 나올 1.6T 같은 차세대 모듈을 만들어 달라고 아우성치는 상황에서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공급망 문제가 생기겠군요. 맞습니다. 공급망 어딘가에서 부품 하나면 부족해도 전체 생산이 그냥 멈춰버리거든요. 이런 혼란 속에서 코이렌트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니까 안정적으로 대량으로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인 셈이죠. 이건 엄청난 경쟁력입니다.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모두가 재료 구하러 막 뛰어다닐 때 혼자서 모든 재료를 다 가진 셰프라는 거군요. 게다가 자료를 보니까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문제도 코이렌트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기존에는 중국 광통신 부품 회사들이 워낙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장악해 왔는데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중국산 부품을 쓰는 걸 굉장히 꺼리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모든 생산 시설을 갖춘 미국 기업인 코이런트의 전략적 가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두 회사의 그림이 아주 명확하게 그려지네요. 루멘텀은 양쪽에다 파는 전략가, 코이런트는 모든 걸 다 가진 자급자족의 대가. 둘 다 굉장히 매력적인데 근데 이런 비술적인 얘기도 좋지만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이 시장이 얼마나 크냐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잠깐 반짝하는 유행이 아니라 정말 우리 포트폴리오에 의미 있는 변화를 줄 만큼 거대한 기회인지 그 스케일이 궁금합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시스템인 NVL72 렉 하나, 딱 하나를 연결하는 데만 수천 가닥의 케이블이 들어갑니다. 수천 가닥이요? 아니 렉 하나의 말인가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렉 안에서 칩과 칩을 연결하는 거리가 불과 3m에서 7m만 돼도 기존 구리선은 신호 왜곡 때문에 한계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정말 충격적인데요. 고작 몇 미터 떨어진 거리를 연결하는데도 구리선이 버티지 못할 정도로 데이터 양이 폭발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AI 데이터 센터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이제 데이터 센터 외부로 시선을 돌리면 스케일은 훨씬 더 커집니다. 요즘 AI는 분산훈련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 데이터 센터를 마치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처럼 묶어서 사용하거든요. 아, 도시나 국가를 넘어서 연결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아예 자신들만의 전용 해저 광케이블을 깔고 대륙을 횡단하는 광케이블망을 직접 구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신인프라 건설 회사인 마스텍의 실적 발표 자료를 보면요. 최근 광섬유 수요를 이끄는 가장 큰 손이 바로 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라고 명시하고 있죠. 와, 랭 내부에서 시작된 광통신 수요가 이제는 행성 전체를 잇는 수준으로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와, 스케일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네요. 넥 안에 몇 미터에서 시작해서 지구 전체를 연결하는 수준까지라니. 이렇게까지 장밋빛 그림을 그리고 나니까 오히려 좀 불안해지는데요. 이렇게 좋은 시장에 리스크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이 이야기가 너무 완벽하게 들리는데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함정이나 좀 불편한 진실은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아주 냉철하게 봐야 할 리스크가 두 가지 있죠. 첫 번째는 치열한 경쟁입니다. 이게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예요. 경쟁이라면 어떤 종류의 경쟁을 말하는 거죠? 이 광통신 부품 시장은 엔비디아가 GPU 시장을 90% 이상 독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보내주신 국내 보고서를 보면 이 시장을 파편화된 시장이라고 표현해요. 파편화된 시장이요? 네. 기술력을 가진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조라는 거죠. 예를 들어 국내 시장 1위라는 한화테크윈의 점유율도 10%가 채 안 됩니다. 그렇다면 루멘텀이나 코이런트가 기술적으로 앞서 있더라도 엔비디아처럼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는 가격 결정권을 갖기는 어렵다. 뭐 이런 뜻이겠네요. 경쟁사가 많다는 건 결국 수익성이 압박받을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정확합니다. 그게 첫 번째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는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 문제입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이죠. 2020년 통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만 해도 광통신 부품 수입액의 73%를 중국에, 12%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85%를 중국이랑 일본, 이 두 나라에 의존하고 있다고요?
이건 좀 심각한데요? 네, 이건 만약에 미중 갈등이 지금보다 더 심해지거나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변수가 터졌을 때 공급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코이런트가 아무리 수직 계열화를 잘 해놨다고 해도 그들이 만드는 부품의 원자재나 특정 장비는 결국 해외에서 가져와야 하거든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부품 조달에 문제가 생기면 공장을 멈춰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기회는 정말 행성급으로 거대한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싸우는 전쟁터이고 심지어 그 전쟁터의 무기 공급 라인마저 특정 국가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불안정한 구조다. 이 말이군요. 확실히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기회와 리스크가 아주 명확하게 공존하는 시장이죠. 와, 오늘 정말 깊게 파고들었네요. 화려한 AI 칩 전쟁의 그 이면에서 그 모든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광통신이라는 거대한 전장이 펼쳐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특히 구글과 엔비디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그 루멘텀의 양수겸장 전략은 정말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미래세 리포트의 전망처럼 AI가 단순히 언어를 넘어서 물리적인 세계 전체를 이해하는 월드 모델로 진화한다면 우리가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 막대한 데이터를 감당하기 위해서 결국 구리선의 시대는 저물고 빛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루멘텀과 코이런트는 바로 그 거대한 전환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기업들이고요. 자, 이제 이 모든 분석을 듣고 나니 여러분에게는 어떤 질문이 남으시나요? 이 광통신 기업들이 AI 시대의 진정한 숨은 승자, 제2의 엔비디아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 치열한 경쟁과 공급망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너무 앞서 나간 기대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겠네요. 이 전환이 과연 일어날까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까를 말이죠. 과연 이 회사들이 조용하지만 막대한 이익을 내는 해적 케이블 회사처럼 새로운 인프라의 제왕이 될까요? 아니면 결국 자신들이 부품을 공급하는 구글이나 엔비디아 같은 거인들에게 인수합병 당하는 새로운 인프라 전쟁의 첫 번째 전리품이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지는 지점입니다.